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글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 필사라는 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필사를 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우면서 노트에다가 단어를 막 쓰면서 외웠던 경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쓰면서 그 단어의 철자 하나하나를 의식하면서 써야 외워지는 거지. 막 연습장에 쓰다 보면 그냥 좀 이렇게 멍 때리면서 손만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글도 필사를 할 때 이 글이 왜 좋은지, 어디가 좋아서 내가 지금 필사를 하고 있다, 이거를 의식하지 않은 채 필사를 해버리면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사를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글쓰기 강의, 책쓰기 강의는 메일로 연락 주세요. 자, 좋은 글, 필사할 글은 은유 작가의 쓰기의 말들, 책 179페이지에 나오는 짧은 에세이 한 편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글 한 편이에요. 한 고등학교에서 글쓰기 특강을 할 때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포스트잇에 써 칠판에 붙여놓고 하나씩 답변을 해주었다.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부터 장르 소설 쓰는 법 알려달라는 것까지 32가지가 나왔는데 질문의 왕은 이것이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음표까지 달려 있었다. 아이는 정말 궁금한 것이다. 이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물음에 난 서슴없이 대답했다. 나도 그것 때문에 만날 울어요. 그 말이 내 말이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가끔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백지 앞에서 아득하다. 그럴 때 올드걸의 시집이나 글쓰기 최전성 같은 내 책을 뒤적여 본다. 남의 글처럼 낯설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마무리는 어떻게 맺었는지 세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불안의 입자는 만져진다. 책에 얌전히 누워있는 그 글들도 어떤 막연함과 불안의 파동을 뚫고 가까스로 건져 올린 것들이다. 참으로 얄궂다. 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쓰기 전엔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도 쓰고 싶어서 써야 하니까 쓰지 않으면 안 될 어떤 필연적 상황에서 한 문장씩 밀고 나간 흔적들이다. 그 실물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다독인다. 저번에 썼으면 이번에도 쓸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에세이 한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 글을 읽고 이 글 참 괜찮다. 필사할 만하다라고 저 같은 경우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좋아하는 글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글은 내 스타일인데 참 좋다. 나 이 글을 필사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런 필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글이 왜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이 왜 좋았냐 하면 이 글의 구조가 좋아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제가 딱 붙여놨지만 좀 이따가 세 단락으로 나눠 볼 텐데요. 그러면 이 세 단락의 흐름, 역할이 명확해요. 그리고 주제를 향해서 단락들이 하는 역할이 또 정확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글은 보시다시피 접속사랄 게 없어요. 보면 여기 그래도라는 이게 접속사라면 접속사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 빼고는 글 전체에 접속사가 하나도 쓰이지 않았고 불필요한 부사, 뭐 수식어 이런 게 전혀 쓰이지 않고 불필요한 조사도 거의 다 뺐어요. 그래서 아주 간결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글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독창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런 표현들을 배우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글이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신이 딱 읽어보고 이 글 참 좋다라고 느꼈으면 이게 왜 좋은지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먼저 이 글의 주제를 찾습니다. 이렇게 글쓰기는 막막했지만 고민 끝에 한 문장씩 밀고 나가면 결국 쓸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눠보니까 이게 이 글은 도입, 전개, 마무리라는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입은
에피소드의 역할을 해요. 그 에피소드를 먼저 딱 갖다 놓고 이 에피소드를 해석하면서 나의 이야기와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제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잖아요. 글쓰기가 막막한데 그래도 고민하고 밀고 나가면 쓸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도입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에서 에피소드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해석해 주면서 이제 내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서 결국은 주제를 끌어오는 그런 아주 좋은 글의 흐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었으면 아 나도 어떤 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겪었던 경험을 먼저 첫 단락에 딱 배치를 하고 그 경험을 해석해 준 다음에 그 경험으로부터 내가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주고 그다음에 그 에피소드와 내가 문제 제기한 거 그거를 접목해서 마지막에 해법을 전하자. 나도 이런 구조로 글 한번 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딱 하고 이제 필사를 하면서 그 글 구조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 이게 이제 또 필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른 또 이 글이 제가 왜 좋았을까요? 또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 글이 문장이 대체로 단문이에요. 짤막짤막하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 보면 한 고등학교에서 글쓰기 특강을 할 때다. 이게 짧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내 말이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이 짧잖아요. 참으로 얄궂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 글은 단문이에요. 그 다음에 접속사와 부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을 필사를 하면서 우리 같으면 뭐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쓰고도 어떻게 문장끼리 잘 연결이 됐지? 이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보면 무척, 꽤, 상당히, 뭐 매우, 아주 이런 부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사 같은 걸 빼고 어떻게 글을 잘 썼나 이걸 느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은 글의 시작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썼고 그리고 이 경험에서 도출해서 마지막에 자신이 전하고 싶은 주제, 다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 속에는 독창적인 표현이 참 많아요. 이런 거.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물음. 그 다음에 백지 앞에서 아득하다. 그 다음에 불안의 입자는 만져진다. 그 다음에 불안의 파동을 뚫고 가까스로 건져 올린 것들이다. 한 문장씩 밀고 나간 흔적. 이런 게 굉장히 독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의식하면서 필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점을 배울 거야. 이런 의지를 실현하는 게 바로 필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좀 이따가 체크를 해보고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이 글이 굉장히 문장이 간결해요. 군더더기가 없고 불필요한 조사를 다 뺐어요. 그런 거를 찾아보면 이러는 거예요. 자, 특강을 할 때다. 이렇게 했죠. 여길 보면 아마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특강을 할 때이다. 때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자 빼고 여기는 특강을 할 때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분명히 이거를 고민을 했을 거예요. 때이다? 때이다라고 할까? 때다라고 할까? 때이다? 이자 뺄까? 이런 고민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잇에 써 칠판에 붙여놓고 여기도 써서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써자 빼고 그냥 써서라고 안 하고 그냥 써라고 한 거예요. 그죠? 써서라고 하지 않고 서를 한 글자 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 분명히 했을 거예요. 포스트잇에 써서 칠판에 붙여놓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포스트잇에 써 칠판에 붙여놓고. 그래서 이분은 그래 서 하나 빼고 문장 한 글자라도 줄여주자. 아마 이렇게 고민의 결론으로 이렇게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르 소설 쓰는 법 알려달라는 것까지 여기도 쓰는 법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쓸까 말까 하다가 을을 빼고 그래 을자 빼자. 장르 소설 쓰는 법 알려달라는 것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아이는 정말 궁금한 것이다. 이것도 궁금했던 것이다 라는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씀으로써
궁금함을 강조한 거예요. 여기도 궁금했던 것이다. 궁금한 것이다. 과거형으로 할까? 현재형으로 할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면 이렇게 파란색 부분 이렇게 떼다, 떼이다, 볼 수도 있었어, 써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법을이라고 안 하고 궁금한 것이다. 궁금했던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과거형 안 하고 현재형으로 했다. 그리고 빨간색은 독창적인 표현들이에요.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좀 해놓고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글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단락별 역할과 흐름을 생각하고 조사를 여기서 뺐네. 요런 것들은 독창적인 표현이네. 이런 것까지 느껴가면서 온몸으로 필사를 해보시면 필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내가 은유 작가를 닮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분을 닮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필사의 목적은 이렇게 내가 닮고 싶은 점을 분명히 해서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읽어주는 강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